오늘은 이제 4-1에서는 그 프로그램은 데이터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라고 자꾸 주장하고 있는데 그중에 코드 영역과 관련된 조금 더 강렬한 얘기를 같이 진행해보고 그 다음에 4-2에선 데이터 얘기를 다시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4-1 그러니까 중간 쉬는 시간 직전 타이밍에 그런 데이터랑 코드 사이 약간 연계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짚어놓고 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스케줄로 들고 왔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 과제 넘버1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화요일 반 있잖아요. 오픈소스 화요일 반 그쪽도 우리랑 비슷하게 여기 뒷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6시에 끝내놓고 그쪽은 조금 빨리 진행한 다음에 과제 설명 여기서 할 테니까 여기서 듣고 해보고 가고 싶은 친구들은 그러고 그러지 않은 친구들은 먼저 가라 그랬더니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가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조금 이제 6시보다 더 늦게 오픈타임을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일단은 지금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쿨하게 설명을 생략하고 그냥 뭐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영상 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빠른 퇴근을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왔어요. 아무튼 그래서 기한은 다 다음 주 우리 목요일 반이니까 목요일 밤까지로 잡아놨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 수업 끝나고 그 다음에 다다음 주 수업 끝나고 타이밍까지 그 과제랑 관련해서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일단은 우리가 지금 배운 것들만의 조합으로 얼마든지 여러분이 해결해 보실 수 있는 거니까 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 지금 3개를 출제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전반부에 다 나온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중간고사 보고 이제 후반부에는 각자 게임 하나씩 만드는 식으로 설렁설렁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클래스에 압축 파일 중에 예시 4-2 예시라고 적혀 있는 거 그거 살짝 준비해 주시고 대충 준비됐다 싶으면 시동을 걸어 볼게요. 그래서 4-1이고 일단은 순차 분기 반복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아이고 같이 구경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수업 후반부에서 등장했던 것들 살짝 정리하면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기억납니까 여러분? 인사람 이런 것이다.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이름을 입력받고 그 이름 뒤에 적당히 한국말 존댓말 붙여가지고 출력하면 그게 이제 인사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DEF로 스타트하는 함수 정의를 적어봤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래서 인사란 이런 것이다를 미리 정해놨다면 그래서 지금 내가 인사를 꼭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할 때 여러분은 그 함수 정의 들여쓰기 해갖고 넣어놨던 문장들을 지금 한번 실행한다를 목표로 수식을 하나를 적는 게 가능했습니다. 인사 괄호 닫고와 같은 느낌으로 그걸 함수 출식이라 부른다 간단하게 구경해 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함수라는 일종의 개념을 머릿속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인지를 해가면서 그 친구들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와중에서 방금 전에 살짝 얘기했던 뭐 이름을 입력하세요, 나이를 입력하세요와 같이 지금 F5 누르고 프로그램 실행 중인데 컴퓨터 앞에 이제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한 프로그램 밖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방법으로서 인풋이라는 친구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 동네는 값의 형식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수식 A 더하기 B다 했을 때 수식 A를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랑 B를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예를 들면 둘 다 int다. 그렇다면 이번 덧셈식은 숫자 덧셈을 합니다. 둘 다 str 형식 값이다. 글자들이다. 그럼 이제 글자 붙이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또 한쪽은 int 튀어나오고 한쪽은 str 튀어나오면 그때는 이제 꺼지라고 둘 다 꺼져라고 얘기를 했던 걸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내가 요 덧셈식 적어 놓긴 했는데 여기서는 내가 숫자 덧셈을 해야 된다. 글자 붙이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내 손에 들려 있는 건 지금 예를 들어 숫자 덧셈을 해야 되는데 str 형식 값이 들려 있다라면 그럴 때 내 손에 들고 있는 그 값에 대한 int 형식 값을 최종적으로 얻는 방법 그 반대도 당연히 가능했었죠. 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동방예의지국인가 뭔가 만들면서 우리가 if문이란 while문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if문이라는 친구를 써서 예를 들면 연상이면은 무슨 메시지 동갑이면 무슨 메시지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그때 서로 다른 인사말을 하는 코드 덩어리를 만드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구경해봤고 요거 정리한 다음에 이제 오늘 4-1의 본론은 코드 영역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코드 실행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하는 3가지 일종의 개념인 순차 분기 반복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 쉬는 시간 직전에 데이터 얘기를 살짝만 걸쳐두고 4-2에서는 다시금 데이터 쪽과 관련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로 나오는 단어, 일단 이거는 지난주에 등장하긴 했는데 오늘 정리를 합니다. 함수랑 함수 정의. 그 다음에 오늘 할당문이라는 세 글자를 처음으로 소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제목에 박혀있는 순차 분기 반복이 굵은 글씨 단어로 등장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바로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지난 실습에서 등장한 거 소개해 보면 일단 함수예요. 함수는 영어로 function입니다. 여러분 함수 아마 수학 시간에 들어봤겠죠. 예를 들면 삼각함수, 그 다음에 뭐 로그, 뭐 상용 로그니 뭐 자연 로그니 뭐 그런 거 미적 시간에도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수가 뭡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함수 할 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사인 한 다음에 0 집어넣으면 뭐 나옵니까? 0이죠. 그죠? 사인 한 다음에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그런 느낌으로 보통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이제 초중고 시간에 함수라는 단어를 굳이 우리가 짚어가지고 공부를 할 때는 보통 이제 그런 이 함수에 우리가 밀어 넣을 수 있는 값들의 범위, 그다음에 그런 값들을 우리가 밀어 넣었을 때 튀어나오는 값들의 범위와 같은 느낌으로 일종의 정의역, 공역, 치역과 같은 단어를 들어본 적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함수는 1대1 매핑 내지는 1대1 사상이다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아마도 공부를 한 게 기억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자 일단은 프로그래밍 동네 굵은 글씨 함수도 수학 동네 함수랑은 조금 다른 핀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변수랑 수식도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변수랑 수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바로 전달을 해드리는 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변수가 뭡니까? 뭐라고 배웠습니까? 이 사람들 무려 일주일 전에 나왔던 겁니다. 변수,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라고 했어요. 수식,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튀어나오는 친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그 9글자 정도는 우리가 외워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동네 변수 개념, 그 다음에 수식 내가 적을 수 있는 거죠. 얘네들은 그나마 간단했는데 프로그래밍의 함수 개념은 지금 시점에 지금 1학년 1학기 3월달 말 정도밖에 안 된 프로그래밍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된 지금 시점에는 딱 잘라서 한 줄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사연이 많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간단한 터치만 해보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만 한번 가져가 봅시다. 아이고. 그래서 일단 어떤 함수의 이름이 존재합니다. 인사라 함은, 나이차라 함은, 동방예의지구 등등 어떤 함수의 이름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인수를 몇 개 받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수는 이제 그 여러분 뭐 fx는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그 x를 인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수를 몇 개 받냐. 그 다음에 어떤 함수의 내용물, 문장들을 여러분이 미리 정해두는 게 가능합니다. 인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와 같이 들여쓰기에서 문장을 채워 넣어두는 게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미리 만들어둔 어떤 함수를 호출하는 게 가능합니다. 영어로는 call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전화를 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떤 함수를 호출한다는 거는 그 함수의 내용물 문장들, 미리 준비해놨던, 마련해놨던 내용물 문장들을 지금 당장 한번 실행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새로운 함수를 내 파이썬 세계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름을 정하고 나중에 뭐 받아갖고 작업하는 건지 인수인가 뭔가 우리는 해본 적 없지만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무슨 작업을 하면 되는 거냐를 문장들을 적어놓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준비해 놓은 걸 나중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한번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호출한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걸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좀 부담이 많이 되니까 요 다음 슬라이드에 우리 써본 input이라는 함수에 대한 설명을 적어놨어요. 그거랑 견주어서 요 살짝 터치해본 개념을 다시금 복습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input이에요. 그래서 사용자 입력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붙어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력은 아웃풋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인풋, 아웃풋 막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머 본인이 원하는 특정 데이터를 프로그램 밖으로 내보내는 목표를 달성하기 우리는 프린트라는 친구를 써본 적이 있어요. 그거에 약간 반대되는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함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하는 도중에 프로그램 밖에 있는 그래서 컴퓨터 앞에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로부터 키보드 입력을 받기 위해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 input이라는 함수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수식을 구성할 수 있어요. 수식 input 괄호 열고 닫고를 계산한 결과값은 이번에 사용자가 엔터키 칠 때까지 입력한 글자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를 들면 뭐 256
엔터를 쳤다라면 그 2, 5, 6 세 글자짜리 str 형식 값이 이 수식 인풋 가로고 닫고를 계산한 결과값으로서 나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수식, 함수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해서 꾸며놓은 수식을 보통은 함수 호출식이라고 부릅니다. 함수 호출식도 역시나 수식의 일종이에요.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옵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게 얻는 함수 호출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보통은 요번 호출에 대한 return 값이라고 불러요. 자, return 무슨 뜻입니까? 뭐 환불, 반송 막 그런 뜻이잖아요. 돌아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함수 내용물 실행 쭉 하다가 다 끝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시 함수 호출식이 적혀있던 부분을 우리가 구경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들고 돌아오는 값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턴 값은 당연스럽게도 기본적으로 하나입니다. 왜냐? 함수 호출식이라는 수식의 계산 결과값이기 때문이에요. 수식은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입니다. 아무튼 그렇고, 자, 이 인풋이라는 친구는 괄호 안에 우리가 따옴표 해가지고 뭔가를 적어두는 게 가능했어요. 뭐 이름을 입력하세요, 나이를 입력하세요, 삼각형의 너비를 입력하세요와 같은 느낌으로 운을 띄워두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함수 호출식 괄호 안에 우리가 str 형식 값 적절한 거 나올 만한 수식을 적어놓고 나중에 그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면 일단 이 친구는 뭔가 먼저 출력을 했어요. 입력을 위한 함수인데 먼저 파란색으로 우리가 지정한 메시지를 출력해 놓고 커서를 깜빡거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네가 지금 입력하는 거 네 이름이다. 잘 똑바로 입력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나중에 써먹을 데이터니까와 같은 느낌으로 일종의 힌트를 주는 그런 메시지를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보통은 이제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런 느낌의 도스 창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까만색 창. 이런 데서도 여러분 이거 지금 뭐 어디 보자. C 수업에서도 아마 이런 까만 창을 구경해 본 적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지금 저한테 프롬프트를 띄운 거예요. C 드라이브의 유저스 사용자 폴더에 제 아이디 폴더가 현위치입니다와 같은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제 여기서 이런 다양한 명령어들, 이건 꺼지라고 하겠지만 등등 중에 현재 위치를 바꾸는 그런 명령어 하면 이제 프롬프트가 살짝 바뀐다든가를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더 구경시켜드리면 이상한 폴더 나오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대충 인풋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함수는 대충 그 정도까지만 해놓고 넘어갑시다. 복잡한 친구니까 나중에 한 번 더 등장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실질적인 친구라고 할 수 있는 함수 정의를 살짝 살펴볼게요. 자, 우리 수업에서 처음으로 중간에 띄어쓰기가 들어간 굵은 글씨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영어로는 function definition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함수 정의는 일단은 문장의 일종입니다. 자, 우리 문장 뭐뭐 배웠습니까? 서버 문장. 우리 임포트 타임 할 때 임포트 문이라는 거 써봤죠. 그 다음에 그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생각해보면 연속 재생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while문이라는 친구, while로 스타트하는 걸 적어봤어요. 그 다음에 if문 적어봤었고 함수 정의도 문장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예를 들면 definition 단어가 너무 기니까 철자가 너무 많으니까 def 세 글자로 축약을 해서 def로 스타트하는 문장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while문이랑 비슷하게 첫 줄을 적을 건데 그 첫 줄에 새로운 함수의 이름, 예를 들면 인사와 같이 적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수, 그냥 괄호 열고 닫고 하면 인수를 0개 받는 친구가 되고 나중에 우리가 인수 하나, 둘, 세 개 여러 개 받는 버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여쓰기에서 그 함수의 내용물이 뭐냐, 예를 들어 이게 인사다라면 인사를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를 여러분이 직접 적을 수 있는 문장의 일종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while문 적을 때처럼 첫 줄 적으실 수 있고 함수의 내용물이 될 문장들을 들여쓰기에서 적게 됩니다. 자, 그럼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잖아요. 함수 정의도 문장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함수 정의도 실행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실행은 절대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얀 창 뒤에 숨어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함수 정의에 대해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실행을 할 때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하냐를 우리가 고민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은 간략하게만 본다면, 자, 우리가 함수 정의 적을 때 내용물 문장들 잘 깔끔하게 줄 맞춰서 적어놨다면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 함수 정의를 실행할 때 그 문장들을 새로운 함수, 아, 이게 바로 인사를 하는 방법이구나, 이게 바로 동방예의지국이구나 와 같은 느낌으로 기억을 해두는 게 가능합니다. 일종의 지정을 해두는 게 가능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우리 학교는 지금 C랑 파이썬 둘 다 한 학기 배우고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한테는 하나도 안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약간 상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썬 말고 여러분 지금 다루고 있는 C나 어쩌면 내년에 배울 수 있는 자바라든가 그런 엔간한 다른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요 함수 정의가 문장의 일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C에서 메인 함수 정의 적어본 적 있잖아요. 그 메인 괄호 열고 닫고 중 괄호 열고 닫고 해서 구성해 놓은 그 함수 정의는 그 전체가 하나의 문장인 건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그 함수 정의는 실행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파이썬 동네에서의 함수 정의는 문장이 맞아요. 이게 무슨 차이를 보이냐? 자, 여러분 그 메인 중괄호 안에 이런저런 문장들 이제 다들 적어봤을 거잖아요. C의 if문이라든가 선언이라든가 적어봤잖아요. 그 중괄호 안에는 엔간한 여러분 C 문장들 아무거나 자유롭게 적을 수 있어요. 마지막 세미콜론을 찍는다든가 닫는 중괄호 친다든가 열심히 해가면서 이런저런 문장들 적어봤을 겁니다. 근데 C에서는 함수 정의가 문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C에서는 함수 정의 중괄호 안에 함수 정의를 적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 문장을 적으라고 마련한 곳이고 함수 정의 문장이 아니니까요. 미안해요. 파이썬은 그렇지 않아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함수 정의가 문장의 일종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원한다면 함수 정의 내용물 들여쓰기 한 거 안에다가 또 다른 함수 정의 적을 수 있습니다. while문 내용물, if문 내용물 안에 함수 정의 얼마든지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걔도 어엿한 실행의 대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 파이썬만 쓰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사실은 이게 파이썬 특이라고 할 만한 상당히 이질적인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간에서는 함수 정의를 문장의 일종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예를 들면 졸업 프로젝트 같은 거 한다 할 때 내가 지금 굳이 파이썬을 써야 되는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로 요 특성이 작용을 할 가능성도 어쩌면 존재합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한테는 전혀 안 중요하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 그래요. 함수 정의 뭐 복잡한 얘기했습니다. 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아서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사 함수 정의 적어놓고 나중에 원할 때 그 인사 내용물을 실행하는 게 가능했잖아요. 어떻게? 함수 호출식을 적절한 자리에 적어둠으로써 지금 시점에 우리한테 이런 함수 정의 내지는 함수 개념이 갖는 의의가 뭐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함수 정의가 갖는 의의를 요약한다면 자, 어떤 목표, 조금 더 작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들을 미리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게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장애물에 부딪히면 라이프가 까지고 장애물 성공적으로 넘을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의 게임을 만든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 그 전체 게임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엔터 쳐가면서 다 한 방에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간고사 본 직후에는 지금 당장 우리가 도전할 수 있을 법한 작은 목표들에 먼저 도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로 다른 두 네모가 있을 때 그 네모 둘이 좌표 평면상에서 서로 겹치냐 그렇지 않냐를 판단을 하는, 그래서 장애물이랑 장애물 네모랑 내 캐릭터 네모랑 충돌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그런 작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들을 모아서 함수 정의 내용물이 되도록 우겨 넣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함수 정의를 미리 적어 놓는다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적절한 주기마다 내지는 내 캐릭터가 좌표상에 그 화면상에서 움직일 때마다 해당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장애물이랑 부딪혔냐 안 부딪혔냐를 그때그때 좀 더 손쉽게 파악을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들을 미리 적어놓고 그 덩어리, 문장은 코드잖아요. 코드 덩어리에다가 여러분이 직접 이름을 붙여두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장애물이랑 부딪혔냐 여부를 판독하는 문장 덩어리에다가 뭐 체크라든가 그런 간단한 이름을 붙여놓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붙여둔 이름을 직접 적어가면서 함수 호출식을 적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미리 적어둔 문장들을 내가 지금 당장 한번 실행하겠어와 같은 목표를 손쉽게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함수 호출식을 어디다가 적어두냐에 따라 미리 마련해둔 그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 문장들을 언제 실행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충 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ru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 구성할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죠. 그래서 사용자가 1하고 엔터 쳤을 때는 인사 내용물 한번 실행한다. 사용자에게 인사 한번 해준다와 같은 것들을 그냥 함수 호출식 적고 엔터키 치는 걸로 그 이 부분의 내용물이 되도록 구성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2하고 엔터 치거나 했을 때는 인사를 호출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했었죠. 아무튼 간에 코드 덩어리에 이름을 붙여둘 수 있다라고
그게 지금 시점에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방금 말했던 그 복잡한 거 지금 해야 돼를 그 함수 이름을 써서 괄호 열고 닫고 붙여가지고 수식 하나로 딸깍으로 해결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하면 함수 정의는 내 전체 프로그램에 새로운 코드 이름을 도입하는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프로그램 데이터 영역과 코드 영역의 조합으로 구성되는데 코드 영역 기본적으로는 문장들의 나열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어떤 작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 덩어리에 이름을 붙여놓고 그런 이름들 여러 개들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써먹을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보다 더 복잡한 프로그램 만들고 싶다라면 여러분한테는 선택지가 두 가지 있는 거예요. 더 많은 데이터를 다룬다랑 더 많은 코드를 투입한다예요. 거기서 후자를 선택할 때 더 많은 코드를 밀어넣는다를 할 때 단순히 문장들 엔터 쳐서 줄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요 함수 정의를 제깍제깍 적어가면서 작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도전해서 일단 그런 식으로 한 주 한 주 넘기다가 마지막 주차에 이제 전체 게임을 한 판을 실행한다를 의미하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성공적으로 적으면 바로 여러분 최종 버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드 쪽은 그렇다 칩시다. 코드 쪽은 우리가 작게 하나하나 준비하는데 이름을 붙여가면서 준비하는데 함수 정의를 적으면 돼요. 그럼 이제 데이터 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프로그램이 더 많은 데이터를 다뤄야 된다라면 거기서도 비슷하게 여러분이 새로운 데이터 이름을 도입해서 운용을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우리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만들 때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가 배속 조정 기능을 투자를 하고 싶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이름 템포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은 2배속이야 지금은 4배속이야 같이 일단 정해놓고 스타트하도록 문장을 적는 게 가능했어요. 그렇게 해둔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은 템포에 반비례하는 시간만큼 슬립하도록 만들면 되겠구나 해서 그 아래 적어야 되는 문장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슬립 괄호 닫고 안에다가 나눗셈식을 좀 더 수월하게 그 아까 만들어 놓은 템포라는 이름을 써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구성을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그런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내 게임에 지금 이제 목숨 개념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라이프는 3 엔터 쳐두고 스타트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점수를 세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스코어는 0, 0이 덧셈의 항등원이니까요. 해놓고 스타트 하면 됩니다. 와 같이. 보통은 이렇게 는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문장을 써서 새로운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이름을 손쉽게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느낌의 문장, 넘버는 3, 엔터와 같은 문장을 파이썬 동네에서는 할당문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assignment statement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assignment가 무슨 뜻입니까? 과제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이제 어사이먼트 말 그대로 부여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부여되는 것이라든가 부여하는 것이라든가. 자, 요 어사이먼트를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 동네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쓸 때는 이제 보통 대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넘버에 3을 대입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읽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를 기조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이 문장은 대입문이라고 부르는 게 타당하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1학년 1학기 수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작년 11월까지 요 대입이라는 것 때문에 열심히 고생했잖아요. 수능 공부했잖아요. 대부분 친구들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대입문이라고 하면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몇몇은 PTSD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사실은 약간은 핀트가 다른 단어긴 하지만 비슷한 느낌의 발음이 찰진 할당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할당문이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assignment statement, 할당문, 또 어엿한 문장의 일종이에요. 요 템포는 2하고 엔터 쳤을 때 그 문장도 별도의 이름이 존재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특징은 가운데 는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import문 import로 시작해요. while문 while로 시작해요. 함수정의 def로 시작해요. 요 할당문이라는 친구는 그렇게 키워드를 적고 황금색 키워드를 적고 스타트하는 문장은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할당문 특이라고 한다면 가운데 는이 반드시 하나 이상 들어간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문장은 는 오른쪽에 수식을 하나 적습니다. 는 왼쪽에는 우리 지금까지 쓴 활용 예를 놓고 본다면 이름을 적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뭘 담을 거냐를 둘 다 지정하고 마지막에 엔터를 치면 할당문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는 오른쪽에 적어놓은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왼쪽에 우리가 적어놓은 그 이름에다 담는다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일단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구경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할당문이라는 새로운 단어. 사실은 얘가 문장의 일종이고 꽤 오래 전부터 2주차 시점부터 우리가 직접 적어봤던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함수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해본 print라는 친구, time.slip이라는 친구 역시나 누군가가 미리 마련해 둔 우리가 함수 호출식 적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함수였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python.org에서 다운로드 해갖고 파이썬 설치했단 말이에요. C 드라이브에다 설치했을 거잖아요. 우리 컴퓨터 어딘가에는 C 드라이브 어딘가에는 이 두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적혀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존재할 거예요. 우리가 이 프린트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음으로써 저기 어딘가에 있는 그 함수 정의 내용물 문장을 한번 실행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생각해 봅시다. 프린트 뭐 하는 함수입니까? 우리 헬로 월드 출력하는 내 첫 파이썬 프로그램 생각해 봅시다. 일단 주석 하나는 없는 셈 치고 걔는 문장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친구였어요. 그 문장은 print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 적고 마지막에 엔터를 쳐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프린트 괄호를 닫고 할 때 괄호 안에는 계산하면 근본 있는 13글자가 튀어나오는 수식 하나를 적어놨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로 그 글자를 인터랙티브의 파란색으로 출력을 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다른 누군가가 그 print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우리 대신 미리 적어놓고 그걸 우리가 다운로드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print라는 친구, 자, 우리 지금 동방예의지국이라든가 여러분 그 삼각형 출력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작성했던 함수 정의는 끼케야 뭐 많아야 50줄, 뭐 나중에 뭐 100줄 그 정도밖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스크롤 몇 번 축축축 휠 굴리면 다 끝납니다. 프린트라는 친구는 과연 함수 정의가 몇 줄짜리 친구일까요? 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헬로 월드 출력하는 프로그램 우리 입장에서는 문장 하나짜리였어요. 근데 그 친구 함수 정의 내용물은 과연 몇 줄짜리였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상은 어떻습니까? 몇 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걸 알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긴 한데 자, 100줄은 넘어가겠죠. 뭐 헬로월드 출력도 할 수 있고 3도 출력할 수 있고 심지어 뭐 마지막에 엔터키 치는 거 거슬리면 뭐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다. 그런 기능도 지금 제공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함수 호출식 다양하게 이것저것 적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가능성을 다 커버해 주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이썬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머 본인이 원하는 바로 그 글자들을 가장 기본적인 출력 수단,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랙티브에다가 파란색으로 출력하는 기능을 함수 정의로 구성하기 위해 그 함수 정의 내용물은 보통은 2만 줄 정도가 필요하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우리가 작성해 놓은 프린트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는 도중에 그 함수 정의에 있는 문장 2만 개 정도를 실행을 하고 돌아왔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만들었던 헬로 월드 출력하는 프로그램은 사실은 문장 하나짜리로 눈에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파이썬 인터프리터 입장에서는 문장 2만 1개 정도를 실행을 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time.slip도 비슷해요. 그 친구도 우리가 지정한 그 초만큼 좀 더 정밀하게 잠드는 복잡한 코드가 아마 함수 정의, 들여쓰기에서 안쪽에 들어있을 거다라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 내용물을 우리 손으로 못 적는 시점입니다. 뭐 그렇기는 하지만 저런 함수들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는 당시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딴 건 알바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괄호 열고 뭐 거기다가 뭐 작은 따옴표 한 다음에 뭐 복사 붙여넣기 해서 헬로 월드 대신에 세상 안녕하면 한국말도 잘 출력하고 아 기분 좋았잖아요. 학교 종로를 생각해 봅시다. 학 출력하는 거, 교 출력하는 거 그런 거 목표를 작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그냥 그 함수 이름 똑같이 적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함수 호출식 괄호 안에 그때그때 서로 다른 수식을 적기만 하면 깔끔하게 목표 달성할 수 있었어요. time.slip도 똑같습니다. 걔는 그냥 숫자 세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자, 함수 호출식을 적는 입장에서는 그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이 얼마나 복잡한 게 많이 들어있냐는 사실은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대신에 괄호 안에 내가 뭐를 적어놨을 때 그게 나중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이냐.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목표가 이거일 때 괄호 안에 무슨 수식을 적어놔야 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냐 같은 것들만 신경을 쓰면 됐었습니다. 사용법만 알고 있으면 그게 2만 줄짜리든 5천 줄짜리든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여러분 미래 시점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다른 분들이 함수 정의 잘 적어놔서 현재 내가 헬로월드를 예쁘게 한 줄로 출력할 수 있었다는 곧 현재 내가 나중에 사용할 어떤 특별한 기능, 특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수 정의를 미리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 장애물과 내 캐릭터 부딪히는 거 판단하는 함수라든가 아니면 뭐 레벨업을 해서 능력치가 올라가는 그런 기능들을 별도의 함수 정의로 묶어둔다거나를 하면 미래에 내가 나중에 최종 버전 제출할 좀 더 복잡한 게임의 데이터 흐름 내지는 코드 흐름을 구성할 때 단순하게 함수 출식만 딸깍딸깍 적어가면서 손쉽게 좀 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 파이썬 동네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런 함수 정의를 적극적으로 적어가면서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좀 더 작은 목표들로 나눠가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아마도 좀 더 깔끔하게 이것저것 다양한 것들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C도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긴 한데 보통은 C 동네에서는 워낙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신경 써서 함수 정의 나눠갖고 코드 짜갖고 오세요라고 말씀하시진 않을 거예요. 대충 이제 입력 이렇게 들어가면 출력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 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아마 실습 과제가 나올 겁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 말씀드려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함수 얘기는 대충 이 정도 해두고 나중에 다시 꺼내 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값의 형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자한테 나이를 물어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인풋 호출식을 가지고 입력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자는 본인의 나이가 256살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2, 5, 6 키를 누르고 엔터 키를 눌러서 입력을 할 거예요. 따라서 인풋이라는 친구는 항상 우리한테 str 형식 값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의 목표에 따라서 글자들이 아닌 숫자 형식 값을 다루거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당시에는 우리가 나이 차를 구하기 위해 숫자 뺄셈을 해야 됐었습니다. 사용자가 고른 나이 int 형식 값이 필요했어요. 내 손엔 str 형식 값이 있는데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얼마든지 새 값을 만들고자 하는 형식, 지금 같은 경우는 int죠. 그거 형식 이름을 일단 적고 괄호 열고 닫고를 붙여서 마치 함수 출식처럼 뭔가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수식을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괄호 안에는 내가 손에 들고 있는 바로 그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전체 수식 int 괄호 열고 어쩌고 괄호 닫고는 계산하면 내 손에 들고 있는 값에 대한 int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C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C 동네랑 다르게 여기서는 형 변환을 하지 않습니다. 가정 파탄이죠. 폐륜입니다. 형을 막 바꾸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의 저 int 괄호 열고 닫고 str 괄호 열고 닫고는 내 손에 든 값에 대한 이 형식값, int 형식값, str 형식값을 만드는 거다. 그걸 계산 결과값으로 우리한테 던져준다까지만 성립하는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이 써먹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내가 지금 최종적으로 메시지를 붙이기를 해서 프린트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str 괄호 열고 닫고를 필요하다면 붙이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아무튼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따가 4-2에서 요 int str 말고도 다른 몇 가지 형식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난 내용 정리 마무리에 우리가 이제 슬슬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전 수업에서 등장했던 내용들 요약해 보면 여러분 우리 지금 처음 시작하고 있는 요 프로그래밍 동네 내지는 좀 더 스페시파이해서 파이썬 동네에는 이런 기능들이 마련돼 있어요. 여러분이 목표가 뭐냐에 따라 이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골라가면서 프로그래밍 하시게 될 거예요와 같이 일종의 투어를 하는 느낌으로 우리가 구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도를 그렸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매우 구체적인 쓰임새를 갖고 있는 임포트문, 우리는 지금 현실 시간과 관련한 기능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수입해 오기 위해 임포트 타임 엔터를 써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다른 기능을 또 수입해야 된다? 그때는 임포트하고 다른 뭔가를 적고 엔터를 치면 아마도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그 용도를 달성하기 위해 적게 될 문장이에요. 그거 외에
그러니까 매우 구체적인 용도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매우 추상적인 기초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변수 내지 함수와 같은 개념적인 단어도 존재를 하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것들을 다 파이썬 동네에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고민하면서 선택해 가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뭐라 그래야 될까 스펙트럼으로 단어들이 나열돼 있지만 뭐 그거 하나하나 납득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괜찮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은 전부 다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이것도 쓸 수 있어요. if문 쓸 수 있어요. while문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변수 형식 값의 형식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장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수식을 적을 수 있어요. 걔네들은 여러분이 적는 겁니다. 같은 식으로 일종의 세계관 설정을 읊어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썬 동네는 이렇다. 컴퓨터 동네는 이렇다. 프로그래밍 동네는 이렇다입니다. 반면 이제 오늘 소개할 요 세 단어 순차 분기 반복은 파이썬 동네 프로그래밍 동네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자 우리 프로그래밍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인 내 머릿속 생각을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닌 기기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납득할 수 있는 코드의 형태로 표현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머릿속 복잡한 생각을 최종적으로 파이썬 문장들의 나열로 키보드 쳐갖고 적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프로그래밍 가능한 형태로 표현할 때 여러분이 직접 머릿속에서 생각해 가면서 적용 가능한 기본적인 개념들. 그래서 인간을 한가운데다 두고 말할 수 있는 세 가지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머릿속 아이디어를 순차랑 분기랑 반복의 조합으로 나눠서 풀이를 할 수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그 생각을 한 줄 한 줄 파이썬 문장으로 번역을 해서 .py 파일에 오롯이 적는 게 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는 행위를 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스킬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무조건 내 아이디어를 순차랑 분기랑 반복의 조합만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우기는 쉬워요. 막 객관식 문제 같은 걸로 내기도 쉽습니다. 세 개밖에 없으니까요. 심지어 2글자짜리예요. 그렇긴 한데 진짜로 이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뭔가 이제 어제 맥주 3잔을 먹고 자고 일어났어요. 저는 술을 안 먹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랬더니 갑자기 막 무시무시한 아이디어가 떠오른 겁니다. 이거 막 등골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제대로 내가 만들어서 사람이 아닌 내 앞에 있는 컴퓨터한테 시킬 수만 있다면 그 친구가 1시간만 돌려도 이거 무조건 1시간에 100만 원 정도는 나올 만한 기똥찬 아이디어다. 그런 아이디어를 진짜로 여러분이 코드로 옮겨서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나 대신 작업 좀 해줘 한 다음에 여러분 낮잠 자고 2시간 있다 일어나면 200만 원이 뿅 하고 입금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굳이 이 수업 들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바로 자퇴를 하러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하루에 2,4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뭐하러 이 수업을 듣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대로만 내 기계가 동작해 준다면 진짜 난 떼돈을 버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내 머릿속 그 아이디어를 세 가지 순차랑 분기랑 반복만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불가능하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현재 생각, 그 술 먹고 자고 일어나서 든 생각은 컴퓨터한테 대리를 맡길 수 있는, 달리 말하면 프로그래밍 가능한 생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건 다시 한번 조금 뒤에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순차 분기 반복에 대한 본론을 한번 읊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는 우리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예요.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요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 아직 저 친구들을 정식으로 소개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그 단어 자체에서 느껴지는 감각만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자, 순차, 분기, 반복. 순차 말 그대로 순서대로잖아요. 우리 지금 310관 지하 4층에 카우버거라고 있잖아요. 요즘은 그나마 줄이 안 밀리기는 한데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1시에 이렇게 번호표를 뽑아갖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2시에나 제 버거를 받을 수 있는 그 정도로 밀렸었습니다. 이화학번 친구들이 이제 다른 데 가서 밥 먹기 시작했겠죠. 아무튼 간에 그런 카우버거 같은 거 가서 보면 자, 거기서 이제 결제하면 나한테 번호를 하나 주잖아요. 예를 들어 내 번호가 6003번이라고 칩시다. 그래갖고 6003 번호표 들고 서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 전광판에 이제 숫자들 막 띵동 띵동 하면서 뜨잖아요. 나는 6003번인데 줄 서 있는데 갑자기 6001번 띵동, 6002번 띵동 하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6006번 띵동을 하고 있어요.
저기 앉아있던 구석에 앉아있던 친구가 헐레벌떡 와가지고 이제 피자란다. 햄버거랑 콜라랑 들고 갑니다. 그 다음에 6008번, 6009번 이러고 앉았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개빡치는 거잖아요. 그죠? 6001, 6002 다음은 6003이어야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도 나는 6003번을 들고 30분을 더 기다린 다음에야 내 햄버거를 받을 수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많이 아플 겁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순서대로 진행하는 걸 순차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분기랑 반복 생각해 봅시다. 분기는 말 그대로 갈림길 같은 거잖아요. A 루트랑 B 루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나이차 그 동방예의지국 생각해 보면 지금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나는 저 사람한테 형이라고 불러라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예의 바른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형이라고 불러라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복 같은 경우는 우리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할 때 연속 재생 기능 구성할 때 살짝 스포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학교종 노래를 반복해서 부를 수도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YM문을 적어야 됐었습니다. 그럼 그 세 가지를 놓고 생각해 봅시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분기 개념이 없다. 나는 그럼 나보다 연상인 사람한테 반말을 때려 박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복 개념이 없다. 그럼 우리는 뭔가 목표를 달성하기에 복사 붙여넣기로만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한도 끝도 없이 학교종 노래를 부르는 건 아마도 불가능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당연스럽게도 순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분기 반복은 사실은 좀 부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매우 간단한 개념이니까 잠깐만 요약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차는 영어로 시퀀스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에 대해서? 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순차가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모든 문장들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머가 적어놓은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차곡차곡 하나씩 실행된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괜찮아요? 우리의 카우버거에서는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카우버거는 그걸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기다리는 사람 엄청 많은데 그나마 한두 명이라도 더 빨리 보낼 수 있으면 보내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프로그래밍 동네에선 절대로 그런 일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순서대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런 느낌의 코드가 적혀 있다 칩시다. 지금 코드 2줄짜리인데 위에다가는 x는 3에 엔터를 적어놨고 그 밑에는 프린트 괄호 열고 x 괄호 닫고 엔터를 적어놨다 칩시다. 이런 느낌으로 문장을 두 개를 순서대로 적어놨다면 무조건 위에 적어놓은 할당문을 먼저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일단 먼저 x에 3을 담아둔 다음에 x에 담아둔 값을 프린트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x에 뭔가를 담지도 않은 채로 x에 담겨있는 값을 출력하겠어라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x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네임 에러가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차를 지킨다는 건 무조건 위에 적어놓은 걸 먼저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위에다 적어놓고 그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밑에다 깔아놨다 라면 결과적으로 이전 시점에 미리 정해둔 펑크의 내용물 문장들을 나중에 한번 실행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동작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듯이 순차 개념은 우리 프로그램이 실행 도중에 그런 시간적인 흐름, 뭐가 먼저고 뭐가 그 다음이고 뭐가 나중이냐 그런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우리 프로그래머가 굳이 엔터 쳐가면서 .py 파일에 문장들을 적었던 그 목표, 그 갈망하던 희망사항 내지는 아무튼 사람들의 기대를 부응하기 위해 우리가 목표로 했던 바로 그 결과, 그래서 여기서의 결과를 영어로는 consequence 정도로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퀀스에 con을 붙인 거잖아요. 이 단어가 이제 다른 느낌으로 번역을 하면 막 이제 인과 같은 느낌으로 약간 좀 종교적인 색채가 들어가는 단어로 번역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도달하는 미래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순서대로 술 흘러갔더니 최종적으로 저 사람한테 존댓말을 하게 됐더라 같은 느낌이에요. 아무튼 목표하는 결과 컨시퀀스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순차 개념,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할 거냐를 그에 대한 기준을 무조건 프로그래머가 적어놓은 순서대로 가져가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얀 창 뒤에서 실제로 실행을 하는 각각의 문장에 대한 실행을 하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반드시 무조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실행해 줍니다. 우리가 문장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적어놨다면 무조건 언제 F4를 누르든 간에 반드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 바깥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조합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메시지를 출력한다. 와 같이 머리 가슴 배 같은 느낌으로 적어놨다면 F4를 누르면 항상 그 순서대로 각각의 문장을 실행함으로써 우리의 멋들어진 한 가지 목표를 항상 100% 확률로 달성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순차의 반대말이 뭐냐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순차, 우리가 정해놓은 순서대로 문장들을 실행한다예요. 그거의 반대는 굳이 얘기를 한다면 지 맘대로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적어놨는데 지 맘대로 일단 출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뺄셈하고 그 다음에 뒤늦게 사용자한테 물어본다든가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순차의 반대말은 영어로 arbitrary 정도로 말할 수가 있어요. 무작위성, 예측 불가능성 같은 느낌이 됩니다. 근데 당연스럽게도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절대로 본인이 직접 그렇게 순서를 쓰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골라가지고 문장들을 선택적으로 실행한다거나 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무조건 우리가 적어놓은 순서대로 실행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뭐냐에 따라 그 목표대로 마지막에 최종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법한 적절한 문장들의 나열을 생각해서 차근차근 엔터 적으면서 적기만 하면 언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든 100% 확률로 우리의 목표를 아무 때나 여러 번 연거푸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그러니까 컴퓨터를 굳이 도입해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이득을 해주는 가장 기초적인 원칙이라고 일종의 대전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은 절대로 순차적이지 않잖아요. 본인의 신념이라든가 아니면 빨리 보내는 게 낫다라는 그런 도덕적 합리성이라든가 등등에 의해서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사람 세상입니다. 기계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거를 본인이 지 맘대로 결정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순차를 이렇게 짚어놓고 갔다면 이제 분기랑 반복은 그런 기본적인 순차 흐름 위에서 아래로 하나씩 순서대로 실행한다의 일종의 베리에이션을 주기 위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가능성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분기는 영어로 branch 정도로 말할 수가 있어요. 분기는 어떤 문장들을 실행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게 만들어주는 개념입니다. 괜찮아요? 형이라고 불러라 라고 출력하는 그 문장을 어쩔 때는 0번 실행하고 어쩔 때는 1번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우리가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릴 때만 형이라고 불러라 라고 출력하도록 분기 흐름을 구성을 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0번 또는 1번입니다. 순차가 무조건 1번이라면요. 그 다음에 반복, 영어로는 loop 내지는 뭐 iteration, iterate 막 그런 식으로 발음하는 것 같아 보여요. 반복은 어떤 문장들을 여러 번 실행할 수도 또는 아예 실행 안 할 수도 있게 해주는 좀 더 자유도가 높은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0번 또는 1번 또는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삼각형 출력하는 프로그램 생각해보면 저 사람이 5하고 엔터 쳤을 때는 5번, 저 사람이 20하고 엔터 쳤을 때는 내용물을 20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줬어요.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차보다는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대신에 뭔가 좀 더 어려워 보인다라고 느끼면 정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전 지난주 실습 내용 떠올리면서 조금 더 살을 한번 더 떼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적었던 if문과 관련한 설명을 이제 해볼 수 있을 겁니다. if문 문장의 일종이죠. 내가 직접 적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에 그 순차 분기 반복 중에 분기 개념을 도입하고 싶을 때 적을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생긴 거는 우리 지지난주에 적어봤던 while문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첫 줄 적을 때 일단 if 적고 스타트해요. 그 다음에 수식을 하나를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콜론을 찍고 엔터를 쳐서 if문의 첫 줄을 구성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수식은 우리가 어떨 때 들여쓰기에서 적는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할 것이냐. 예를 들면 차가 0보다 크면, 예를 들면 차가 0이면 또는 life가 0보다 크면과 같은 느낌으로 수식을 적었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런 느낌의 어떤
언제 내용물 문장을 실행하고 언제 안 할 것이냐를 지정하기 위해서 적는 그 수식을 보통은 그 이 부분의 조건식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컨디션 정도로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if문이 문장의 일종이다라는 건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였잖아요. 그러면 if문에 대한 실행 역시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하게 됩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우리가 적어놓은 if문을 실행할 때 이런 작업들을 순서대로 수행하게 돼요. 그래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if문을 실행할 때 일단 다짜고짜 가장 먼저 조건식을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조건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true거나 또는 true에 준하는 값이 나왔다라면 들여쓰기에서 적어둔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true는 우리가 본 적 있죠. while true한테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참됨이란 뜻이잖아요. true에 준한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아이고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true는 말 그대로 true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예를 들면 int 값 20이 true에 준하냐 그렇지 않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bool이라는 뭔가를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계산하면 내가 지금 원하는 바로 그 값 나오는 수식을 적습니다. 그럼 이제 int 값 20이 true에 준하냐 그렇지 않냐를 판별을 할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엔터 치면 true입니다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은 true에 준하는 값이에요.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1은 true에 준하는 값이냐? true에 준한대요. 자, 그럼 어떨까요? 자, 마이너스 10 같은 거 생각해 봅시다. 얘는 엔터 치면 과연 뭐가 나올까요? int 값 마이너스 10은 참된 숫자일까요? 거짓부렁 숫자일까요? 자, 생각해봐. 이게 지금 그런 주식 내지 비트코인이라 생각해 봅시다. 비트코인이 20% 올랐어요. 완전 개이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rue입니다. 1% 올랐어요.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 아닌데 아무튼 이득이긴 해요. true가 떴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0%예요. 걔 적자잖아요. 난 지금 손해를 본 겁니다. 자, 얘는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엔터 치면 얘도 일단 true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100%는 어떨까요? 모든 돈을 홀라당 까먹었습니다. 상장 폐지 당했어요. 그리고 얘도 역시나 우리한테 true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int 형식 값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요 0에 해당하는 친구만 true에 준하지 않는 값으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그 while 20하고 콜론 해갖고 스타트 하는 게 눈에 보기에는 20번 내용물을 반복 실행한다로 보였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20이라는 수식은 명백히 계산하면 true에 준하는 값이 나오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while true라고 적은 거랑 동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조건식 계산한 결과값이 true 내지는 그거에 준한다면 내용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거가 지금 중요합니다. 조건식 계산한 결과값이 true 또는 그에 준하는 값이 아니라면 방금 살짝 나왔던 false가 튀어나왔다면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는 채로 전체 if문 실행이 끝이 나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 부분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실행하지 않는다라는 게 다른 문장들의 실행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임포트문 생각해 볼까요? 임포트 타임하고 엔터 쳤는데 50% 확률로 임포트 해주고 나머지는 무시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장들은 항상 100% 확률로 타이밍과 뭔가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넘버는 3 엔터 생각해 봅시다. 넘버 자리에 3 담는 거예요. 할당문이에요. 걔도 항상 3을 담아요. 어쩔 땐 담고 어쩔 땐 담지 않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들어있지 않은 겁니다. 근데 if문의 실행 와중에 어떤 거를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동작이, 그런 작업이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코드의 실행 흐름에 분기 개념을 도입할 때 이 if문을 쓸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while문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while문이 더 먼저 나왔는데 정리 슬라이드를 써본 적은 없어요. 지금 이제 등장했습니다. 아까 거 복붙해서 고쳐 적었어요. 그래서 내 코드 실행 흐름에 반복 개념을 도입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문장입니다. 생긴 건 if문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첫 줄 적고 조건식 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들여쓰기 한 내용물 문장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ile문에 대한 실행,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if문이랑 똑같이 일단 조건식 계산하고 true에 준하면 내용물 실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내용물 실행하지 않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while문은 if문이랑 다르게 뒤에 한 단계가 더 들어갑니다. 자, 만약에 방금 전에 내용물을 실행했다면 결과값이 true에 준해서 내용물을 실행했다면 다시 조건식을 계산하는 단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용물 실행했다. 그럼 여기로 온 다음에 다시 조건식을 또 계산하는 거예요. 또 true에 준하는 값이 나왔다. 또 내용물 실행하고 또 돌아갑니다.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는 false에 준하는 값이 나왔다라면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고 여기까지 하면 전체 while문의 실행이 끝이 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while문의 실행에는 if문이나 import문이나 할당문과 다르게 돌아간다라는 작업이 들어있어요. 이게 중요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순차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위에서 아래로 적어둔 순서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과제 설명을 영상으로 떼우려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구현을 해서 진행하면, 자, 순차는 그냥 적어놓은 순서대로 천편일률적으로 한 번씩 실행하는 거예요. 외길 인생 같은 겁니다. 그럼 이제 분기 같은 경우는 어떤 문장들 덩어리가 존재할 때 분기는 어떨 때는 이 내용물도 실행하고 그 밑에 내용물 그냥 순차랑 똑같은 느낌으로 쭉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기는 요것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하지 않은 채로 스킵을 한 채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게 만들어주는 게 분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종의 화살표 요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막 뭔가 순간 이동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막 전멸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은 그 전멸을 D에다 놓고 씁니까? F에다 놓고 씁니까? 롤 하는 친구들. 나는 전멸을 D에다가 놓고 쓴다.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있어요, 한 명? 자, 전멸이 영어로 뭡니까, 여러분? 그죠? 플래시잖아요, 여러분. 전멸을 들래시라고 한다면 D에다 넣어야 될 텐데 전멸은 플래시잖아요. 그러니까 F에다 놓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자,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걔 이제 D든 F든 누르면 캐릭터가 갑자기 여기다가 저기로 그냥 순간이동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일련의 흐름을 갑자기 저 밑에까지 앞전멸이죠, 심지어. 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분기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었던 문장들은 없는 셈 치는 거예요. 실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놓고 보면 반복은 이제 어떤 느낌이냐? 반복, while문 실행 놓고 생각해 본다면 어떤 역시나 우리 대상이 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이 친구를 내용물을 실행을 한다면 반드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역행을 한다라는 흐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분기랑 순차는 돌아간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이 화살표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더 멀리 순간이동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반복은 이 내용을 실행했다면 여기서 바로 그 밑으로 절대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조건식 또 계산해서 또 한 번 실행하고 또 다시 올라가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건식 계산 결과가 false에 준하는 값이 나왔다. 그때는 이제 이 부문처럼 원래 내용을 이번에는 스킵을 하고 그 다음 문장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반복의 개념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의 while문, 파이썬의 while문, 우리가 직접 키보드로 적을 수 있는 이 친구는 그 실행 안에 그 전체 작업 안에 실행하지 않는다,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는다 랑 돌아간다가 둘 다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while문은 내 프로그램에 분기 개념을 도입하는 용도로 쓸 수도 있고 반복 개념을 도입하는 용도로 쓸 수도 있는 문장이에요. 자, 우리 if문은 그렇지 않았죠. if문 같은 경우는 실행하지 않는다는 있어요. 근데 여기는 돌아간다라는 작업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if문은 분기를 도입하는 용도로 쓸 수는 있지만 반복 개념을 도입하는 용도로는 쓸 수 없는 문장이에요. import는 아예 둘 다 없으니까 import문은 그 둘 중에 그 어떤 용도로도 쓸 수 없는 문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대충 그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시점에 살짝 용어들을 정리를 하면, 자, 순차는 일종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머릿속 생각들을 정리할 때 여러분도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 머릿속 아이디어 뭔가 복잡한 게 있다 하더라도 걔네 일단 일렬로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걸 하나하나 문장으로 적어가면서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너 이거 해줘와 같이 요청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프로그래밍이고요. 그리고 분기나 반복 역시나 추가적인 가능성을 부여하긴 하지만 여전히 개념이에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은 머릿속 생각을 프로그래밍 가능한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 키보드를 치기 전에 먼저 그 생각을 순차, 분기, 반복의 조합만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뭔가 강렬한 욕구가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칩시다. 여러분이 그 머릿속 생각을 순차 분기 반복의 조합만으로 내가 표현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키보드를 열심히 쳤을 때 F5 누르면 이제 모니터 창에서 이제 여자친구가 뿅 하고 튀어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그 여자친구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여러분이 순차 분기 반복의 조합만으로 여자친구가 생기는 뭔가 생각의 흐름을 구성하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는 프로그래밍 할 수 없는 목표, 욕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숫자가 10개가 있는데 그 모든 숫자를 다 더한 결과를 내가 알고 싶다와 같은, 얘는 좀 기초적인 목표죠. 걔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도 얼마든지 순차 분기 반복의 조합만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따라서 걔네는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컴퓨터한테 대리를 맡길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네 셋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 if문이랑 while문은 이제 얘네는 파이썬 동네의 얘기예요.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로 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임포트문, 할당문 등등이랑 같이 있는 애들 중에 하나를 골라가면서 직접 적을 수 있는 문장입니다. 보통은 if문은 분기 개념을 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에 도입하기 위해 적어요. while문은 분기도 가능하고 반복도 가능하지만 보통은 반복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적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금 하얀 창 뒤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파이썬의 if문도 잘 알아먹을 수 있고 while문도 잘 알아먹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친구예요.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어엿 하나하나의 프로그램이고, 우리 선배분들이 미리 우리 머릿속 생각, 순차 분기 반복의 조합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 머릿속 생각을 쉽게 키보드로 칠 수 있게끔 이런 파이썬 세계의 if문이랑 while문, 그리고 그걸 해석해서 실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다 잘 준비를 해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저런 문장들을 적을 때, if문 또는 while문을 적을 때 첫 줄, 그 키워드 바로 뒤, 콜론 바로 앞에 자리에다가 적절한 수식을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들여쓰기 해둔 내용물 문장들을 언제 내지는 어떨 때 실행할 거냐, 또는 언제까지 실행할 거냐 등등을 지정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금 수식은 문장의 디테일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if문, while문 적을 때 여러분은 그래서 이 문장을 언제는 0번, 언제는 1번 실행할 거냐를 커스터마이즈 하기 위해서 조건식을 적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단어 정리 다시 한번 가봅시다. 지난주 지도예요. 여기다가 이제 오늘 새로 나온 함수 얘기, 그 다음에 순차 분기 반복 얘기를 조금만 더 덧입혀서 지도를 살짝 바꿔볼게요. 그래서 자, 지금 봅시다. 문장이랑 실행, 그 다음에 수식이랑 계산은 항상 같이 다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한 덩어리로 놔둔 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함수가 이제 새로 등장했는데, 자, 함수는 기본적으로 그 몸통이 문장들의 나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은 코드 영역의 한가운데 존재하는 친구입니다. 따라서 이 함수도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영역보다는 코드 영역에 배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놔뒀습니다. 그리고 실행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나온 순차 분기 반복은 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하는 세 가지 개념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옆에 배치를 해놨고, 함수는 지금 문장이랑 연결되어 있고 수식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함수랑 문장이랑 연결되어 있는 건 함수 자체가 내용물 문장들을 갖고 있는 친구고,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함수를 도입하기 위해 파이썬에서는 문장의 일종인 함수 정의를 적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인사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동방예의지국이란 이런 것이다 와 같은 느낌으로 새로운 함수를 도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함수랑 수식이랑은 왜 연결되어 있겠어요? 얘네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게 미리 만들어둔 함수 내용물을 지금 당장 내가 한번 실행하겠다, 그런 목표가 있을 때, 지금 내가 인사해야 되는데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 함수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수식, 함수 호출식을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그 함수 호출식을 계산할 때마다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 내용물 문장들을 한 번씩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연관돼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아직 수식이 데이터 영역에 가야 되냐 코드 영역에 가야 되냐 아직은 분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적당히 가운데다 때려 놓기는 했는데, 아무튼 얘를 포함해서 코드 영역 쪽 오른쪽은 지금 예쁜 삼각형을 그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수식, 함수 호출식 하나를 계산하는데 저기 어딘가에 있는 프린트 내용물 2만 줄의 문장을 실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식은 문장의 디테일을 구성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문장을 적을 때 우리는 보통은 문장 하나 안에다가 적절한 자리에 수식을 적는다라 그랬어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세모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전히 코드 영역 한가운데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실행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순차다라는 것 정도까지 연이어서 항상 들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간과하기 쉽지만 이게 깨지면 더 이상 기계는 신뢰를 할 수 없는 친구가 된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오늘 4-1 본론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4-2로 넘어갈 예정인데 지금 요거를 일단 살짝 발을 걸치기 위한 내용 2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정도만 짚어놓고 중간 쉬는 시간 갖고 4-2를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데이터 얘기를 조금 걸칠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복습이에요. 우리가 언제 요 if문 내용물, while문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할 거고 언젠 하지 않을 것이냐를 지정하기 위해 그 각각의 문장 첫 줄 적절한 자리에 조건식을 적으면 됐어요. 차가 0보다 크면 또는 life가 0보다 큰 동안과 같은 느낌으로 적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일단 요걸 놔둔 채로 한번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조건식이고 나발이고 우리가 어떤 큰 수식을 적을 때 연산자를 섞어가지고 큰 수식을 적을 때 여러분은 그 수식을 예를 들면 1 더하기 2 같은 느낌으로 그냥 숫자들만 적어가면서 덧셈식을 구성하거나 하는 게 가능해요. 키에 더하면 3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떤 이름을 섞어가면서 전체 수식을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넘버 더하기 2와 같은 느낌으로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해두면 자 생각해봐요. 수식 1 더하기 2는 여러분이 언제 계산을 하든 간에 항상 3이 나오는 친구일 거예요. 근데 수식 넘버 더하기 2 같은 경우는 얘는 계산할 때마다 지금 그 넘버 자리에 숫자 몇이 담겨 있냐에 따라 어쩔 때는 3이 나올 수도 있고 어쩔 땐 7 나올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뜬금없이 타입 에러가 나올 수도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마다 그 결과값이 달라지도록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러기 위한 방법은 그 전체 수식 중간중간에 이름을 적어두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건 명백히 데이터랑 관련이 있는 얘기죠. 값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계산하면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오는 수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수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계산하면 그때그때 다른 값이 나오는 상황을 만들고 싶다, 연출하고 싶다라면 여러분은 아마도 그 수식 중간 어딘가에 특정 이름을 적을 거랍니다. 이름 내지는 이름들을 적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자 그런 이름이 섞여 있는 수식을 계산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른 값을 미리 그 이름에 담아두도록 실행 흐름을 구성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초이스는 어쩌고 저쩌고를 먼저 한 인풋 어쩌고 저쩌고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초이스 어쩌고를 섞어 가지고 전체 덧셈 뺄셈 수식을 적는다든가 하는 게 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py 파일 하나를 그대로 놔둔 채로 F5를 누를 때마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매번 계산 결과값이 달라지도록 만드는 게 가능해요. 우리 지금 나이 차라든가 인사라든가 해서 계속 관찰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런 할 때마다 그때그때 내가 이번에 5하고 엔터 쳐봐야지, 마이너스 3 엔터 쳐봐야지, 256 엔터 쳐봐야지 와 같은 느낌으로 진행을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결과적으로 계산 결과값이 달라져서 우리한테 서로 다른 메시지를 보여준다거나 하는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얘도 역시나 데이터랑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그런 수식 매번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계산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수식을 우리가 if문 또는 while문의 조건식 적는 자리에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얘는 더 이상 데이터에서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어떤 문장을 어쩔 때는 실행하고 어쩔 때는 실행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분기점이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어쩔 때는 내용물을 5번 실행하고 어쩔 때는 내용물을 20번 실행할 수도 있게 만들어버리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데이터랑 코드 쪽 양쪽을 연계를 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실행 흐름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을 생각해 봅시다. 그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은 항상 2배속, 항상 5배속 이런 느낌으로 실행을 해야 됐어요. 우리가 만약에 배속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고쳐야 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템포는 2 엔터 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템포는 인트 괄호 열고 인풋 괄호 열고 몇 배속으로 출력할까요? 와 같이
인풋 호출식을 쓸까 갖고 그 할당문을 적어둔다면 그때는 이제 저장 한 번만 하고 F5 누를 때마다 이번엔 2배속으로 해줘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고르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걔 같은 경우는 이제 어쩔 때는 2배속 어쩔 때는 5배속으로 얼마든지 .py 파일을 고치지 않은 채로 서로 다른 실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우리 그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할 때 그 반복 흐름은 항상 한도 끝도 없이 내용물을 실행했어요. 근데 우리 지난주 최종 목표할 때 했던 그 삼각형 출력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그 while문 내용물을 3번, 어떨 때는 그 while문 내용물을 5번 실행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복잡한 딱 사용자가 원하는 너비를 갖는 직각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마름모를 출력을 하는 게 가능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가능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이 세 가지 특징 내지는 성질의 컨비네이션으로 구성할 수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while문 조건식에 이름을 쓱까 놨던 거예요. 걷다 대놓고 그냥 true로 했다면 우리는 목표 달성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무조건 한 번 실행하거나 무조건 한도 끝도 없이 실행하거나 막 그런 거밖에 못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조건식 적는 자리에 이름을 쓸까 갖고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 이름 자리에 프로그램 밖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밀어놓도록 그 다음에 조건식을 계산하도록 구성을 해둔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실행 흐름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데이터랑 코드의 연계 부분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를 봅시다. 얘는 좀 더 실전적인 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무조건 한 번, 무조건 한도 끝도 없이가 아니라 지금은 딱 내용물을 3번 반복 실행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하도록 실행 흐름을 구성하고 싶을 때 일반적으로 쓰는 일종의 3단 콤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 run 생각해보면 처음에 라이프가 3인체로 스타트해요. 그 다음에 라이프가 남아있는 동안 서비스를 제공할 거예요. 서비스 한 번 제공하면 그때마다 라이프를 1씩 깔 거예요. 와 같은 느낌으로 코드를 구성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자, 첫 반복 준비. 맨 처음에 라이프 몇 호로 두고 스타트할 거냐? 맨 처음에는 몇 번째 줄을 출력해야 되는 거냐? row는 1, 엔터와 같은 느낌으로 보통은 요 1번째 콤보는 할당문을 적음으로써 데이터를 준비함으로써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 내지는 언제 반복을 그만둘 거냐에 해당하는 건 while문의 조건식을 적음으로써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ow가 위주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내지는 life가 0보다 큰 동안과 같이 조건식을 적게 될 거예요. 이름을 섞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내용물은 이제 원래 이번 반복 한 번 수행하는 서비스를 한번 제공한다라든가 이번 번째 줄을 출력한다라든가 본문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번 반복이 끝난 직후에 방금 전에 내가 1번째 줄을 출력했다면 그 다음에 2번째 줄을 출력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아까 전까지 라이프가 3이었다면 이제는 라이프가 2가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보통은 이제 row는 row 더하기 1 엔터 내지는 life는 life 빼기 1 엔터와 같은 느낌으로 역시나 요 3번째 콤보도 할당문을 적어서 새로운 데이터, 다음에 쓸 새로운 데이터를 준비하는 느낌으로 적어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 3단 콤보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도 꽤나 자주 쓸 거니까 그다음에 그때그때마다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아마도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쩌면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을 수학적 귀납법, 매스메티컬 인덕션이라는 게 떠오른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제 원래 목표는 x가 1 이상일 때 무조건 성립한다라는 걸 지금 보이고 싶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x가 1일 때 성립한다. 따로 증명하고 그 다음에 가정으로 스타트하는 거예요. 만약에 x가 n일 때 성립한다면 x가 n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를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x가 1일 때 성립하면 2일 때 성립하고 3일 때 성립하고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 보내는 게 가능한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작은 두 개의 명제에 대한 증명을 수행함으로써 엄청나게 커다란 1부터 무한대까지 전부 다 됩니다라는 엄청나게 커다란 주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귀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여러 번 배웠을 겁니다. 여기도 지금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뭐 담아둘 거냐? 지금 한 판 했으면 다음 판 하는데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를 1번, 3번을 신경 쓰시면 되고 얘네 둘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할당문을 적절한 수식 적어가면서 적절한 이름 적어가면서 채워 넣으시면 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 거 또는 이번 시간 거에 잔뜩 들어있으니까
익숙해지시는데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4-1에서 할 만한 내용은 끝이 나고 우리가 딱 1시간 20분을 지금 진행을 한 셈이 됩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연결 부분을 빼면은 명백히 코드 영역과 관련된 설명이에요. 4-2에서 조금 데이터 관련한 얘기 진행하면 이번 주가 끝이 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예 우리가 지금 프로그래밍 가능한 범주의 일종의 차원을 하나를 넓히는 느낌으로 새로운 것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지난주 내용도 그렇긴 하지만 이번 주 내용도 뒤에 거가 뭔가 복잡하다 싶으면 다시 여기까지 돌아와서 구경해보고 돌아가시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복습을 자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려 놓고 딱 50 슬라이드 주파했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할게요. 여러분 몇 분